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부끼는 수많은 임대 현수막들, 불 꺼진 건물들, 적막한 거리,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방의 어느 소도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장 중심 상권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고 1층 메인 상가마저 임대문이 종이만 나부끼고 있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 핵심 상권의 가장 뼈아픈 민낯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가의 무덤이라는 뼈아픈 수식어까지 붙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종시 상가는 끝났다. 절대 쳐다보지도 마라. 하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외면하는 시장, 과연 진짜 끝일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피가 철철 흐르는 바로 그곳에 누군가는 조용히 진입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백과사전에서는 위기로만 보이던 세종시 상가의 민낯을 철저히 해부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진짜 가치를 발굴하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세종시 상가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결책을 찾으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해야겠죠. 세종시 상가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초기 분양가입니다.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막대한 기대감에 시행사들은 평당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고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종시니까 무조건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에 빚을 내서 덜컥 분양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분양가가 비싸니 수익률을 맞추려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에 분양받은 상가, 이자 내고 수익 내려면 월세 4,5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조성되는 도시에 그 비싼 월세를 감당할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월세를 못 내리고 임차인은 못 들어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둘째, 가혹한 규제와 소비 패턴입니다. 세종시는 철저한 계획도시라 상가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지구단 2계획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원만, 여기는 학원만, 이런 식이다 보니 상권이 유기적으로 뭉치질 못했죠. 게다가 주말이면 세종 시민들이 대전이나 청주 혹은 수도권으로 쇼핑과 문화를 즐기러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까지 겹쳤습니다. 비싼 월세, 꽉 막힌 규제, 주말 공동화 현상. 이 세 가지가 세종시 상가를 텅텅 비게 만든 핵심 원인입니다. 셋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저는 이게 가장 뼈아픈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바로 도시 설계 단계부터 엇나간 상가의 과잉 공급과 토지 매각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부지와 상가 부지를 파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 LH는 아파트 땅은 감정가로 주면서 상가 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비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최고가 입찰제로 건설사들에게 넘겼습니다. 건설사들은 땅을 엄청나게 비싼 값에 낙찰받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턱없이 높은 상가 분양가로 둔갑해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여기에 수요 예측 실패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초 세종시는 인구 80만 명의 거대 도시를 상정하고 상가들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상업용지 비율이 2%대라 적다고 홍보했지만 도시 절반이 넘는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체감 상가 비율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40만 명도 안 되는데 상가는 80만 명 규모로 지어놓고 그걸 역대급으로 비싼 가격에 분양했으니 상권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부터 구조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세종시 상가 투자의 무덤으로 불리게 된 가장 전형적이고 뼈아픈 사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초대형 스트리트몰입니다. 세종의 명동을 만들겠다며 1.4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문화상업거리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중심상업지구라는 타이틀 덕분에 평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분양가에도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과잉 공급과 살인적인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니 임대료를 높게 불러야 했는데 정작 상권을 채워줄 유동인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1. 2층 메인 동선을 제외한 3층 이상 상층부나 구석진 자리는 준공 후 수년째 한 번도 임차인을 맞추지 못한 최초 공실 상태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 감정가의 20-30% 수준에 던져지는 매물들이 바로 이쪽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엄격한 규제가 만든 금강 수변 상가 일대입니다. 보람동, 대평동 일대는 금강을 바라보는 이른바 수변 뷰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강변 뷰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최고의 핫플이 될 것이라는 시행사의 말에 높은 분양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 위계획의 엄격한 업종 제한이 치명타였습니다. 초기에는 강변 뷰에 가장 알맞은 카페나 술을 팔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등이 입점에 까다로운 규제가 걸려 있었고, 학원이나 병원 등 수변 뷰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들만 허용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업종 제한 때문에 초기 상권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금강 보행교 개통 등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텅 비어버린 상가라는 인식이 박혀 회복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시 차원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대표적인 타겟 지역이기도 합니다. 셋째, 대형 프라자와 복합 상가의 내측과 후면 상가입니다. 어진동이나 도담동 등의 대규모 상업시설 분양 당시 대형 앵커 테넌트, 대형 마트, 유명 프랜차이즈 등이 들어오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소가 대로변이 아닌 건물 안쪽 내측이나 뒷골목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대로변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액 투자자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선 단절과 가시성 제로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유럽형 스트리트 상가를 표방하며 복잡한 미로처럼 설계된 곳이 많은데 사람들은 결국 눈에 잘 띄는 대로변이나 1층 메인 동선으로만 다닙니다.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내측 상가는 밖에서 간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같은 건물, 같은 1층인데도 대로변은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지만 건물 안쪽 상가는 관리비조차 감당 못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아예 셔터를 내린 채 창고로 방치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실제 경매 낙찰가 데이터와 상가 업종 제한 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세종시 상가 경매 낙찰 가율을 보면 반값 상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실제 지표입니다. 2025년 중순에 발표된 지지옥션 데이터에 따르면 세종시 상가의 감정가 대비 낙찰 가율은 36.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최초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이었던 상가가 평균 3억 6천만 원대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또한 경매에 나온 상가 5곳 중 4곳은 유찰되어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종시 고운동의 한 상가는 감정가의 47.5%인 약 47억 1,500만 원 수준에서 간신히 주인을 만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가 절반 이하의 매각이 수두룩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발상을 전환합니다. 텅 빈 상가, 그리고 분양가 대비 반토막 난 매매 가격. 이게 과연 투자자에게 재앙만 안겨줄까요? 아닙니다. 직접 장사를 하려는 실사용자에게는 지금이 역대급 바겐세일 기간입니다. 과거에는 상가를 사서 남에게 세를 주고 임대 수익을 노렸다면 이제는 저렴해진 상가를 직접 매입해 본인의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초기 분양가 8억 하던 상가가 지금 급매로 4억, 3억에 나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달 비싼 월세를 내느니 바닥을 친 상가를 은행 대출을 끼고 아예 매입해버리는 게 운영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진 겁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를 보십시오. 맛집, 멋진 카페, 특색 있는 공방은 굳이 비싼 1층 대로변에 있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른바 목적형 상권이죠. 권리금도 없고 매매가도 싼 2층, 3층 혹은 이면 도로의 상가를 매입해서 감각적인 공간으로 꾸민다면 매입 원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사업의 생존 확률과 수익성은 극대화됩니다. 위기가 곧 엄청난 창업과 사업의 기회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력한 촉매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자체의 심폐소생술, 즉 대대적인 상가 규제 완화입니다. 지자체도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는 상가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상가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지구단 위계획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는 그동안 학원이나 병원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페, 체육시설, PC방, 당구장 같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상권 형성을 막고 있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장기 공실 상가를 아예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소형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쓸모없어 보이던 상가의 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꽉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면서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상가를 노려야 하는가? 다음은 세종시 상가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주 훌륭한 실제 성공 패턴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최근 세종시 규제 완화와 폭락한 매매가와 임대료를 영리하게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 3가지를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로 BRT 상층부의 대형 실내 스포츠 시설입니다. 이전 상황은 BRT 라인 상가 3층 이상은 학원이나 병원만 들어올 수 있게 규제가 묶여 있어서 원장님들을 구하지 못해 몇 년째 텅텅 빈 공실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단 위계획 규제가 풀리면서 체육시설 입점이 가능해졌습니다. 발 빠른 투자자나 창업자들은 경매로 초기 분양가의 30-40% 수준의 상층부 대형 평수를 낙찰받았습니다. 이곳에 실내 테니스장, 대형 스크린 골프장, 대규모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매입 원가가 파격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최신 시설로 인테리어를 쫙 뽑아도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넓은 공간과 편리한 BRT 교통망 덕분에 세종시 전역에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둘째, 폭락한 임대료를 이용한 금강 수변상가의 초대형 뷰 카페와 레스토랑입니다. 이전 상황은 보람동, 대평동 수변상가는 비싼 임대료와 업종 제한 때문에 1층 메인 자리조차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인들은 이자, 부담에 지쳐 결국 임대료를 반토막, 심지어 3분의 1 수준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각 있는 외식업 사업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거라면 상가 한 칸 빌릴 돈으로 아예 상가 서너 칸의 벽을 허물어 통으로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맺었습니다. 탁 트인 금강뷰라는 좋은 호재를 살려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꾸몄습니다. 주차 편하고 뷰가 좋으니 맘카페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났고 주말이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던 소비층을 오히려 강변으로 끌어모으는 동네의 대장 매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가시성 제로의 건물 내측 상가를 100% 예약제 프라이빗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전 상황은 건물 안쪽 구석에 박혀 밖에서는 간판조차 보이지 않는 내측 상가는 길게는 5년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되다 결국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전혀 필요 없는 100% 예약제 비즈니스 창업자들이 이 상가들을 경매로 헐값에 주워 담았습니다. 프라이빗 키즈 워터룸으로 공간 대여하고 무인 파티룸, 1인 미용실, 바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 등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고객들은 어차피 앱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예약하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기 때문에 상가가 건물 안쪽에 숨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나 매입가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 한 달에 예약이 절반만 차도 흑자가 나는 엄청난 가성비 수익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 3가지 성공 패턴을 보면 결국 세종시 상가 투자의 승패는 얼마나 싸게 사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세팅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CTX, 천마을 IC 같은 초대형 교통과 행정, 호재들이 완성되었을 때 상권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지 논리적으로 도출한 3대 유망 지역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부 세종청사 CTX 역세권이 예상되는 어진동과 세종동 일대 정치, 언론, 비즈니스의 메가 허브입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면 국회의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보좌관, 전국에서 몰려드는 언론사,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로펌 협회, 대기업 협력 부서가 모두 세종으로 베이스 캠프를 옮겨야 합니다. 이 엄청난 오피스 수요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흡수할 곳이 바로 어진동과 세종동 일대입니다. 상가 활용 방안으로 텅 빈 대형 상가를 매입해 국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이 단기로
혹은 쪽에서 쓸 수 있는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와 소호 사무실로 맞춤형 비즈니스 라운지로 개조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미팅과 접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외부 노출을 꺼리는 정치와 비즈니스 특성상 간판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 2층, 3층 내측 상가를 저렴하게 매입해 100% 예약제, 고급 파인다이닝이나 프라이빗 룸 식당으로 꾸미면 공실률 제로의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가람동과 한솔동 천마을 일대는 광역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나들목 상권이 예상됩니다. 상권에서 IC가 뚫린다는 건 동네 장사가 전국구 장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가람 IC를 통해 세종 이생활권으로 바로 꽂히는 길이 열리면 대전, 공주, 청주 등 외곽에서 세종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첫 관문이 됩니다. 상가 활용 방안으로 대형 드라이브스루 매장 및 모빌리티 복합 상가로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을 타겟으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1순위 타겟입니다.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로 가구, 패션, 인테리어 등 시내 중심부의 비싼 임대료로는 감당 안 되는 대형 평수를 천마을 인근의 저렴한 상가나 부지를 활용해 세팅합니다.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IC 접근성을 무기로 내세우면 주말마다 타 지역에서 쇼핑하러 찾아오는 목적형 앵커 상권으로 거듭납니다. 셋째, 대평동 일대 터미널 권역은 체류형 상권의 탄생과 비즈니스 숙박의 성지입니다. CTX 터미널역 호재와 세종시 상가 규제 완화로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대평동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관문입니다. CTX가 뚫리면 충청권 전체의 유동인구가 대평동 터미널로 집결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호재는 최근 세종시가 대평동 일반상업지역 일대에 관광 숙박시설, 소형 호텔, 호스텔 입점을 전격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국회와 정부 청사 방문객들이 세종에 숙소가 없어 대전 유성으로 넘어가 자던 돈맥 경화를 대평동이 다 흡수하게 됩니다. 장기 공실 상태인 대형 프라자, 상가의 상층부를 매입하거나 통임대하여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나 레지던스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24시간 체류형 식음 상권도 좋습니다. 숙박객이 머문다는 건 세종시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밤 9시 이후 텅 비는 상권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숙소 주변으로 늦게까지 영업하는 펍, 이자카야, 해장국집 등 야간 상권을 선점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종시 상가는 확실히 아팠고 지금도 회복 중인 험난한 시장입니다. 과거처럼 사두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투기 수요로 접근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정책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거품이 쫙 빠져 실거주 창업자에게 유리해진 매매가, 그리고 지자체의 사활을 건 규제 완화. 이 두 가지 교집합이 만나는 지점을 선점하신다면 분명 훌륭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 숨어있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비어있는 현재를 볼 때 우리는 채워질 미래를 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세종시 상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혹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부동산 백과사전이 팩트에 기반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